야사시 TV. 숨겨진 야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 프로야구 초창기에 우리 야구 보는 재미를 더 일깨웠던 그 제일교포 스타 선수들이 많았어요. 저 원년에서부터 한 4, 5년까지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뭐 김일용 선수도 있었고 주동식 선수도 있었고 고원부 선수, 이영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이광건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극히 일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일부죠. 그 35명이 다녀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네네. 근데 초창기에 나왔던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가 생기기 이전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제일동포 야구팀이라는 게 그 고국 방문을 위해서 1955년부터 1997년까지 예, 거의 뭐 오랜 세월을 제일교포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야구를 오게 됐었어요. 그 제일교포 야구 선수단을 조직해서 어디에 온 겁니까? 그러니까 국내 그 야구 대회? 고교 야구 대회로 왔죠. 고교 그러니까 야구. 교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문을 썼는데 보통 이보다는 제일 동포라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는. 아 그랬죠. 여기는 한문으로 제일 교포라고 했는데 맞아요. 동포라고 그때는 유니폼을 동포라고 보니까 썼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봉황대기라는 거가 그 72년도에 1회를 생기면서 그 전 1955년서부터 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야구가 태동이 되면서 제일교포 동포 출신들이 국내에 조금씩 두들겨서 온 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 유명했던 또 돌아가셨지만 정말 희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제일교포 그 야구단의 그 감독을 그만두신 한재우 감독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전설의 한재우 감독님. 일은 한 다섯 여섯 정도. 일본에서 그게 긴데스 버팔로스 니시데스라는 거 프로야구에 들어가가지고 뭐 부상 때문에 오래도록 그 선수 생활은 못했지만 그분이 제일교포 팀을 이끌고 고등학교하고 친선 경기를 하고 오면서 봉황대기가 72년도에 생기면서 계속 참석했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된 게 이제 1997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배출된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본에서 네노라는 선수가 많은데 왜 그 선수들이 국내로 못 오게 됐냐? 조총련이라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도 일본 갈 때는 교육받고 왔어요. 교포라니까 그걸 다 숨기고 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교포들이 이제 뭐 조센징이라고 그랬나요? 뭐 나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뭐 이거 얘기해도 나는 모르겠네. 그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자기의 이제 신분을 노출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일본 프로야구에 스카우트 되기도 힘들 거고. 네, 그러니까 10명의 고교 시절이니까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역시 법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10명의 선수가 있으면 8명은 못 가게. 부모님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는 누가 있으면 장훈 선수도 있었고 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가네모토라는 한신 감독 그 김창부라는 그 김창덕이죠 이름이. 그런 아라이 뭐 이런 사람이 다 한국계 출신인데 전부 그 이렇게 숨긴 게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일본 구단에서 뽑질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과시받고 다 스파이크가 있는데 맨발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부상을 입히려고.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한국인들이 일본 그만큼 가서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죠. 지난번에 고등학교 때? 어려서도 그랬죠. 어려서부터. 그런 지난번에 보니까 김무종 선수도 일본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더라고요. 차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차별이 없어지나 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와서도 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근데 그러면 그때 8명은 반대했는데 온 2명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온 걸까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선수. 김기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전설의 사이드 언더핸드 프로에서 66승 92세이브 68패인가 기록으로 그 방어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선수가 집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왔는데 결국엔 국내에 와가지고
더 떤 거죠. 부상으로 이손 부상이 있었는데 자진해서 나가가지고 완봉 하나 하고 3게임을 내려 연속으로 던지고서 일본 돌아가서 요미리 가서 훌륭한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 야구가 63년도에 그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처음 출전할 때 그 대표 선수 안에 제규어포 소속으로 된 그 선수가 4명 있었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긴 뭐냐 박정일 씨, 김성근 감독, 배수찬, 서정기인가 1위라는 분이 계세요. 그 4분이 가서 우승을 시키고 와서 한국 야구가 실업 야구가 태동이 되면서 조선맥주, 대한통운 뭐 이렇게 가고 쭉 지금 차고 올라왔거든요. 김웅영 감독도 처음에 실업 야구 갈 때는 크라운 맥주에 입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일형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역사를 보면 그 이전 선배들의 어떤 그 피나는 노력이 없었으면 안 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자꾸 한 그 호시노 감독 한신 타이거즈 네. 그분도 이제 공개는 안 했지만 나중에 뭐 한국계예요. 보였다. 제가 그 이세엽 선수 그러면 처음에는 숨기고 처음에는 공개를 안 프로 했죠. 생활을 다-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 안 밝혀지고 했죠. 예. 차별받으니까. 차별.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니오넴의 모리모토라는 선수가 있는데 머리 빡빡 깎은 선수. 그 선수도 2세입니다. 3세, 2세. 근데 그 2세, 3세를 다 이게 덮어놓는 게 생활 자체가 그 당시엔 되게 어려웠었나 봐요. 그 한국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가. 그리고 그 한재호 감독이 가장 그 어려웠던 게 97년까지 600명 선수가 한국을 왔다 갔다 왔는데 그 중에 70명이 조총련계 선수였다고 그래요. 조총련계는 그때는 국내에서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그 한재호 감독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구 때문에 이 초점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네네. 고향에 간다 이거지, 고향에. 그 사람은 2세지만 고향에 온다. 그 당시에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선수들이 자진해서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봉황기 참동하고 난 다음에는 경기 때 그 김기태 선수 오고 그 다음에 가네모토 선수 왔을 때는 기자가 문을 딱 열었는데 그 교포 선수 안에 태극기가 걸려져 있어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 근데 뭐 그게 7, 8 숨기고 년대니까. 했는데 일본 프로 야구에서 잘하는 선수 찾아보면은 다 한국계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게 왜 한국계가 잘해요? 그거는 우리 네. 박경수 감독이 얘기라고. 아무래도 그 사무라이보다 우리가 체격 조건이 좋지 않을까요? 그 일본은 원래 토종은 1m 60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다 휘어져 있고 이 골근이라고 그래요. 이 치아가 다 약해서 벌어지는 상이에요. 이거 약간 인종차별적. 네,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스포츠니까 어쩔 수 없는 저희는 스포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몽골계에서 그런지 몰라도 체격이 워낙 컸고, 예, 그리고 지금 일본 뭐 청왕도 뭐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그러고 다니겠죠. 제가 그 승엽이하고 대화하고 뭐 박찬호 선수 때 가서 중계를 한 2, 3년 했때 보면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전체가 만약에 100명이라 그러면 50명 정도가 교포 2세, 3세예요. 그러니까 뛰어납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신체 조건이 많이 네. 좌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잠시만요. 댓글에 한번 갈게요. 그 당시에 김일용, 주동식 특정 선수를 찍어서 좀 이렇게 네, 그래요. 네. 왜냐면 이름이 알려졌던 선수. 장명구하고 그 당시 니우라밖에 없지 뭐. 김일용. 정명보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 장면부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는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를 그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렸던 네. 김일용 선수라고 있었죠. 김일용. 예, 일본명 이제 니우라인데 네. 엘리트죠. 네. 엘리트 학원 출신이고 엘리트 야구를 했고 자원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성적을 냈던 선수. 한국 야구에 와서 그 삼성 라이온즈에 처음 와서 저희들도 배운 게 많습니다. 초창기 때. 그리고 2000년도, 90년도부터 이제 메이저 가면서 이제 야구가 미국 쪽으로 돌았는데 와서 성적도 많이 냈고 유디올 선수에게 3런 맞으면서 물론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그게 하나 오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투수로서 또 몸 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 복장 문제, 특히 복장 문제라든지 이런 정말 거는 엘리트였어요. 그 상당히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국내는 그 당시만 해도 야구 유니폼도 이렇게 다려서 입나요? 다려서 입었어요 옛날에. 아, 그랬나요? 진짜. 그 선수 거는 왠지 각이 이렇게 잡혀. 그 당시에
그 식당을 가게 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뒤에 꺾어 신는다고 그러나요? 네네. 이렇게 네네. 운동화 신고 하는데 일진들. 그 일본 프로야구의 선수는 딱 정장하고 갑니다. 정장. 이게 반바지도 못 입고 식당에 가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아주 자는 것까지 다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국내의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갖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결국은 그런 뭐 선진 야구를 먼저 했었으니까 왜 슬리퍼를 신지 않아야 된다는 걸 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왜냐 슬리퍼 신고 하다가 걸리면 발톱이 탁 꺾이잖아요. 그럼 뭐 사후에 시험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그런 몸 관리 자체를 잘 못했었어요. 그 당시 장명보 백인철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이용구, 김신부 이런 아주 좋은 주동식, 김무정.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나게 성적을 냈고 이랬던 선수는 김기태 선수도 총법힌 선수에 86년대에 왔습니다. 왔다가 이제 그때는 이미 한물이 간 선수 다 이제 전성기가 지나서 와서 잠깐 하고 왔는데 국내에 와서 가장 지금 팬들도 그렇고 장명부 그다음에 김일용 이 두 선수는 아마 그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뭐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던 그렇죠. 사람들이죠. 예, 네. 너무나 배운 게 많고 네네네. 또 한 사람은 요미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영원히 그냥 지금은 이제 뭐 자꾸 했지만 이 후쿠시레는 이 장명부 선수를 얘기할 수가 있고 니우라라는 일본명을 갖고 있는 이 김일용 선수는 정말 젠틀맨으로서 국내 야구의 프로에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선정적인 뭐 센세이션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나요? 네, 센세이션. 네, 굉장히. 그럼 타자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좀 활약이 컸던 선수. 백인천 감독은 한국 사람이니까. 백 감독님은 뭐 이제 막 기화를 하신 거. 네, 근데 그 프로 기화에 원래 한국 사람이죠. 참. 장훈 선수 참. 장훈 선수는 끝까지 기화를 안 했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일본 본토 그 당시에 이제 교포팀 올 때 잠깐 아까 얘기랑 비슷하지만 구타 사건이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야구를 해서 다시 가는 바람에 프로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구역 기화를 안 한 야구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한국 야구를 이렇게 살리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지금 그러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타자로 보면 이제 뭐 일본에서는 그랬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송재박 지금 뭐 송재박 선수 지금 그 오비에 있다가 이군 감독까지 나갔고 특출나게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빙그레 시절에 고원부, 김실, 그다음에 이용구, 그다음에 유고웅 뭐 이런 선수도 있지만 타자로서의 특별하게 이렇게 컸던 선수는 안 좀 투수였네. 최일원 선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일원 다 투수 아니에요. 지금도 NC에 있어요. NC. 네. 근데 약간 궁금한 점은 대부분의 그 우리 제일 동포 야구 네. 선수들이 와서 딱 한 1, 2년 정도는 굉장히 반짝 매우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데 또 빨리 사라지죠. 그거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강원님 무대에서. 술을 너무 먹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명부 선수도 그렇고 고원부 선수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죠 진짜? 그거 참 그거 왜 그럴까요? 특이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고만원 선수가 온 거예요. 이제 한참 성숙기에 접어든 그 일본 프로야구의 1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0개, 300개, 뭐 500개 뛰었다. 국내 안 오죠. 왜냐? 투수 같은 경우는 좀 전성기가 지나도 올 수 있어요. 다 전성기가 지나서 온 선수니까 다 전부 다. 전성기가 네, 그런데 1군 무대에서 그래도 70승, 100승 이상 하는 선수는 시간이 지나도 그 구력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2군 마이너리그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팜리그 이런 선수들은 국내 투수들도 그 당시는 더 좋았어요. 최동원이 따라갈 사람이 있었어요. 김시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야수들이 와서 그 볼을 쳐낼 수가 과연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제 기억에 유공 뭐 그 지금 말 김실이 뭐 다 이름 뭐 왔다 가면 타율이 3할 넘어서 막 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제규포사 그 스카우트들이 와서 놀래고 하는 게 장효조 선수 보고 놀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 컨택 능력. 네, 그 일본에 스카우트 하려는데 결국은 뭐 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갔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큰 선수만 조금 몇 명 있었지. 35명이 거쳐가는 동안에 타자로서 전체적인 크게는 수준은 없었어요. 뭐 아주 뭐 뛰어나지 않았다. 네, 국내에 좋은 선수가 더 많았죠. 더 많았다. 더 많았죠. 네네네. 그러면 그 같이 뛰었던 제일교포 선수 중에 기억에 남는 유공 선수가 있었어요. 김시철이는 초반에 이제 배문고등학교에 나와서 요미를 갔는데 갔다 오고만 1년 만에 이제 옷을 벗었고
유공 선수는 85년도인가 6년도에 들어와서 그래도 내야로서는 활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힘에서도 밀리고 타격에서도 밀리고 단 하나 그 모범생이었다는 거. 일본 선수들은 일단 오면 이 꿰피고 이런 게 없어요. 굉장한 이 기찻길 같은 선수들이요. 가는 길도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 훈련. 생각해 보면 80년대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90년대 조금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별로 기억이 안 선수 보이는 것 없어졌어요. 같아. 진짜. 없어졌어. 그게 이광환 감독이 세인트루이스의 그 코치로 가면서 네. 메이저 야구를 그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0년이에요. 저희들이 89년, 90년대에 막 갈등을 했던 게 일본으로 가냐 미국으로 갈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기왕 하는 거 미국의 본토 야구를 배워갖고 오자고 해서 세인트루이스 가서 코치해서 벤치까지 들어가서 활약을 가장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오고 난 다음에 국내 야구가 그때부터 스타 시스템이 되는 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크기 시작하고 제일교포 야구단이 봉황기에 참석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7, 8년 동안 교포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봉황기 때 참석 안 하면서 국내 프로야구의 그 제교포의 선수는 인맥이 거기서 끊어졌죠. 마지막에 왔던 선수가 뭐 지금 뭐 한 두세 명 정도 2004년도 3년도 마지막에 두세 명이었는데 거의 활약 없이 그냥 간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프로야구가 이미 WBC에 가서 뭐 좋은 성적을 냈고 그래서 올라섰기 때문에 그 7, 8년 동안에 선수 없었어요. 주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요즘 이제 용병을 데려오는. 네, 그 당시도 그쪽으로 눈이 갔죠. 똑같은 돈이면 같은 한 방짜리도 오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러니까 미국 야구를 받아들이는 이제 풍조도 있었고, 예, 그렇죠. 또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도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용병화했다는 건데 네. 얼마 전에는 또 우리 그 보니까 일본 사회인 야구 출신 네. LG에서 뛰었던 황보치승 예, 있었어요. 예, 그 있었습니다. 선수가 아마 좀 마지막 기억나는 네. 선수 같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하고 사회인 야구 출신이었는데 진짜요? 네, 우리나라 리그에서 활동을 하다가 요즘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은퇴했죠. 이제 은퇴했네. 제주도 출신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 선수가 거의 지금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그렇군요. 하여튼 쭉 흐름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네네. 물어보면 다 나오네요. 이게 근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간혹가다 이렇게 좀 에러가 나긴 해도 설마 한국 야구 아니, 한국 지금 야구사의 그냥 그게 줄줄 저희가 알아야 되는 한국 게 야구사의 산증인 아니 지금 너무 과대하신 거고 그 국내 야구가 시작이 되면서 쭉 오는 동안에 그 받아들였던 분들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일본에서 먼저 야구를 시작했던 제교포 1세대인 그분들한테 저희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분들이 없었으면 네. 한국 프로야구도 태동이 안 됐고 야구조차 없었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부산 가니까 그때 TV가 그 부산 쪽에만 잡혔던 것 같아요. 네. 연식 야구를 했는데 그 부산이 거의 일본 스타일의 야구를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도 좀 이렇게 숙연해지는 게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여기 지금 한국 야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지금 너무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수록 환원하시고 후배를 위해서 양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뭐 일본하고 뭐 감정은 안 좋지만 그래도 네. 또 우리 숨길 수 없는 한일 역사의 야구의 교류 사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